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등 신분 조정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기존엔 출국 전 사전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 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젠 입국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입국 시 성적표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한인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적 회복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국적 취득까지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이 올해보다 높은 생활비 조정률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물가 자료를 반영한 주요 기관들의 예상 인상률은 3.2에서 3.6%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지난달 리콜 조치한 계란 1,900만 개에 대한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1등급으로 상향했습니다. 해당 제품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 또는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등 신분 조정을 진행 중인 경우 해외 출국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존엔 출국 전 사전 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재입국 시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젠 입국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법무부 이민집행국 산하 이민항소위원회는 어제 사전 여행 허가를 이용해 미국 밖으로 출국하는 경우도 서류 미비 기간 산정 시 적용되는 입국 제한 규정상의 출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서는 이민 신청자가 사전에 허가를 발급받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여행 허가서입니다. 이민법은 180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하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하면 10년 입국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전 여행 허가를 받으면 일시적 해외여행은 이러한 출국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해외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승인된 여행 허가 문서를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과거 불법 체류 기간이 있었다면 미국 재입국 시 입국 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는 물론 진행 중인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거 오버스테이가 있었던 경우, 학생비자, 관광비자 체류 후 신분 조정을 진행 중인 경우, 다카 또는 TPS 수혜자, I-485 영주권 신청 계류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과거 불법 체류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출국 전 반드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요구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학생 비자의 체류 기간이 원칙적으로 4년으로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여 입국 시 성적표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어제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큰 특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영사관은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넘길 경우 국토안보부의 별도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상세한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체류 연장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밝혔습니다.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한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설명했습니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 다른 학사, 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도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입국할 때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학교에 풀타임 등록이 되어 있다는 증빙을 갖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표를 지참하는 것이 입국 심사 시 안전할 것이란 조언입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한인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적 회복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취득까지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자가 4,0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한인들 상당수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 회복 신청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069명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 5,082명으로 늘어 4년 만에 65.6% 증가했습니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도 길어져 현재 평균 1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집중 처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인 총 3,973건을 처리해 심사 기간을 평균 9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적 회복을 허가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한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적 회복 허가를 통해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소셜 세큐리티 수혜자들이 올해보다 높은 생활비 조정률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물가 자료를 반영한 주요 기관들의 예상 인상률이 3.2에서 3.6%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은퇴자 협회는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률이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연방예산위원회는 3.2%, 시니어 시민연맹은 3.6% 인상을 각각 예상했습니다. 올해 적용된 조정률은 2.8%였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조정률 산정에 사용되는 도시임금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 7월 물가자료 AARP의 3.5% 전망이 실제 인상률로 확정되면 지난 7월 기준 월 평균 2,086달러를 받는 은퇴 근로자의 지급액은 내년 1월부터 약 73달러 늘어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혜자의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조정됩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수치는 전망치로 최종 조정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7월과 8월, 9월의 CPIW 평균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해 다음해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8월과 9월의 에너지, 주거, 식품 등 가격 변동에 따라 실제 인상률은 현재 전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시민연맹은 2027년 생활비 조정률을 3.6%로 예상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최근 자체 집계 기준 평균 지급액은 월 1,937달러 53센트에서 2,007달러 28센트로 69달러 75센트 늘어납니다. 은퇴자협회는 3.5% 인상 전망을 제시하면서 식료품과 에너지, 주거비, 의료비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조기 전망이 은퇴자들의 내년도 재정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최종 조정률은 오는 10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며 확정된 인상률은 내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생활비 마련과 노후자금에 대한 불안으로 상당수의 시니어가 일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서 현실과 실제 고용시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약 6,200만 명 가운데 약 1,200만 명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니어 5명 중 1명꼴입니다. 특히 단순히 사회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직장을 유지하거나 다시 구하는 시니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은퇴자 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중인 응답자의 41%는 일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일상적인 생활비 충당을 꼽았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높은 생활비와 부족한 은퇴 자금이 시니어들을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은퇴 후 일터로 복귀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 은퇴자 가운데 7%는 최근 6개월 사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당시 6%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이유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은퇴 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응답자의 48%가 돈이 필요하거나 경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시니어들을 위한 고용시장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24%는 앞으로 1년 안에 직장을 잃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으며 67%는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32%는 재취업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직이 어렵다고 예상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나이였습니다. 응답자의 35%가 연령 차별을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으며 건강 문제나 장애가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 세이브 법안보다 건강보험 문제를 선거 메시지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엑시오스가 어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제임스 블레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진영의 주요 선거 관계자들은 지난 5일 공화당 상원 의원과 보좌진에게 중간 선거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가장 큰 경쟁력을 보인 분야 중 하나는 건강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공화당은 보험사의 이익과 보험금 지급 거부, 환자 진료 대기 시간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민주당보다 46%포인트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의원들은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과 부정행위 단속도 각각 44%포인트와 38%포인트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진영과 마가 지지층이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세이브 법안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가 이를 반대하는 민주당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메시지의 격차는 14%포인트에 그쳤습니다. 트럼프 측은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진영은 세이브 법안과 같은 핵심 지지층 중심의 의제만으론 중간 선거에서 충분한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료비와 보험 문제 등 일반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이슈로 선거 메시지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앞바다에 있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장병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일부 병사들의 투신 시도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이란 앞바다에 9개월째 떠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장병들이 피로와 사기 저하에 시달리고 있으며 바다로 뛰어들려던 극단적인 선택 시도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비 타임스 역시 링컨함의 승조원인 남편이 투신하려 했다는 아내의 인터뷰와 동료 수병의 투신을 막았다는 또 다른 사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장병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승조원이 투신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은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홍카오 해군 장관 대행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가족들로부터 식량 부족, 고장난 변기, 곰팡이가 핀 샤워실, 수질오염, 위문품이 도착하지 못하는 우편 시스템 문제 등 항몬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켈리 상원 의원 역시 X에 링컨호에서 여러 명의 수병이 바다에 뛰어내리려 했다는 보고는 우려스럽다며 장기 파병을 비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언론이 상황을 완전히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모든 선박, 모든 승무원, 모든 선장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며 일부 파병 기간은 다른 때보다 더 길지만 나는 승조원들에게 누구보다 더 큰 존경과 감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해군이 새로운 항공모함을 투입해 링컨호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군은 USS 조지 워싱턴호가 최근 베트남 다낭항을 출항해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가정 냉장고에 있는 계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계란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식품의약국이 위험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지난달 리콜 조치한 계란 1,900만 개에 대한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1등급으로 상향 발표했습니다. 위험 등급 1등급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품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 또는 사망을 초래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리콜 대상 계란은 지난 6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 텍사스주 농장에서 생산 유통된 제품으로 판매 기한은 7월 20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브랜드는 크로거, 심플트루스, 브룩셔스, 컨트리모닝, 칼메인 선업스 등입니다.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달걀과 연관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감염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7개 주에서 98명의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26명이 입원했습니다.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FDA는 해당 업체의 계란이 98건 전체의 감염원을 설명하진 못한다며 다른 감염원이 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계란을 보관하고 있다면 먹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의 반품에 환불받아야 합니다. 원래 포장 없이 보관해 리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버리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계란이 닿은 용기와 냉장고 선반, 조리 도구 등은 뜨거운 비눗물이나 식기세척기로 세척해야 합니다. 살모넬라 감염 증상은 주로 설사와 발열, 복통이며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 12에서 72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해외 조선업체가 모기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최대 2척까지 해군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은 원칙적으로 해외 건조가 금지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일정 기간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가 역점을 두고 있는 조선협력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종류의 해군 선박을 해외에서 건조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 트루소셜을 통해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2025 선샤인 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시계를 조정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지의 서머타임을 연중 표준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연방 하원에서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가결돼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수년 동안 서머타임 영구화를 요구해왔다며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시계를 바꾸는 데 지쳤다. 이는 어리석고 불편하며 경우에 따라 막대한 비용까지 발생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달 31일부로 미성년 이민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전격 중단하면서 현재 구금 중인 2,050명을 포함한 약 1,400명의 보호자 없는 미성년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터무니없고 잔인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725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 정부에 따르면 현 추방재판에 회부된 미성년 이민자는 5세 아동부터 10대 청소년까지 다양하고 보호자 없이 홀로 입국했거나 보호자가 이민세관 단속국 등의 체포 및 추방되면서 홀로 남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추석맞이 대축제가 오는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리치필드팍에 위치한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 뉴저지 한인회는 한국 고유의 우수하고 다채로운 전통 문화와 예술을 주류 사회 및 지역 커뮤니티에 널리 알리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인 사회의 결속과 다문화 교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한인 동포와 타민족 주민 500여 명이 한복을 입고 한데 어우러지는 대형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회장은 한인 동포들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풍성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